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9월 30일 월요일입니다. 네. 9월 한 달이 벌써 다 갔네요. 네. 9월 달의 마지막 데일리 뉴스를 하고 있는데요. 좀 이게 가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오늘 가는 날은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그런 날이잖아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참 아쉽다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네. 자, 9월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산세 납부일이다. 이거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데일리 뉴스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 조금 최근에 좀 무리를 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좀 많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일은 또 제가 직방 촬영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강의도 있어서 이게 무리하다가는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좀 짧게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화살표를 켜고 하죠. 오늘 세 개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제가 말도 되게 천천히 하죠. 예, 또 아침이고 그래서 좀 너무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책은 유튜브 등에 밀린 책, 해답은 독서 조기 교육이다. 그 아만다 린드라는 스웨덴 문화부 장관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아마 이게 동아일보였나? 그쵸. 동아일보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건데, 이분이신가 봐요. 이게 스웨덴 무슨 의상인가? 이게 막, 광고, 진짜, 제가 그래서 이제 광고 이런 게 싫어서 이걸 딱 누르거든요. 그렇죠. 자, 스웨덴이 제가 이제 좀 놀란 게 뭐였냐면 스웨덴이 이제 해답이 이제 조기 교육이다. 유튜브 워낙 이제 유튜브 인터넷 같은 거 많이 보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밀리다 보면 책이 이제 밀리는데 순위에서 밀리는데 그래도 해답은 독서 조기 교육밖에 없다. 해서 이제 그 내용도 좋았는데 충격적인 게 독서율이었어요. 독서율. 85.7%. 2015년에 스웨덴 독서율. 만 15세 이상 국민 중 1년에 책을 한 권 이상 읽는 비율이 85.7%로 세계 1위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저는 한 50%는 넘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충격이에요. 8.4%. 와, 8.4%. 근데 스웨덴은 2013년 90%였는데 이게 이제 15년 85.7로 떨어지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문화부 장관님이 아까 보셨던 그분 있죠. 그분이 이제 본인들도 쉽진 않은데 조기 교육이 답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독서 장려 예산에만 매년 수백만 달러, 수십억을 투입한다는 거죠.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고 이렇게 오케이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 좋고요. 제가 오늘 좀 짧게 한다는 게 세부 내용을 좀 다 말씀 못 드리는 게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 드리는 걸로 좀 오늘은 좀 대체하도록 하죠. 네. 뭐 기사가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또 이렇게 짧아서 이렇게. 자, 그런데 꽤 높죠. 85.7%.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기사는 KB금융지주사에서 낸 부자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 10명 중 4명. 지금 세금 내도 자산 증여가 좋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 40%가 차라리 내가 지금을 세금을 내더라도 자산을 증여하는 걸 더 선호한다. 죽고 나서 하면 그것도 상속세 나오잖아요. 그때도 세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증여를 더 선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어요. 자, 부자들의 증여 의향. 전체는 그렇다. 40%. 근데 나이가 들수록 높네요. 그죠? 자산 규모가 높을수록 높고, 그리고 국내 증여 현황, 증여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정말 관심 많은 게 세금 쪽이에요. 그런데 특히 상속세보다는 증여세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 실제 증여할 계획을 가지고 증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있는데
최근 증여가 상속에 비해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증여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빨리 하면 할수록 뭐랄까 세금은 같거나 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빨리 할수록 세금은 좀 줄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증여를 하고 나서 증여세를 완납을 하고 그렇게 증여를 하고 나면 그 돈은 증여받은 사람 수중자 거잖아요. 예를 들어 자녀 같은 경우. 그럼 걔들이 그걸 가지고 뭐 부동산이든 주식에 투자를 하면 거기에서 나온 수익은 전부 다 그 사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쉽게 말해서 내가 미성년자 자녀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뭐 빨리 해서 줘요. 그리고 2천만 원을 가지고 얘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 거죠. 그럼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는 상승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잘 돼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증여해서 걔가 그걸 가지고 수익을 얻어내는 게 좋을 거다.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로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싶은데 그냥 차라리 빨리 증여해주고 증여세 낼 거 내고 아주 세금 내자는 거예요. 제 말은 증여세를 낼 걸 내고 그 돈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조금이라도 더 쌀 때 일찍 그 돈으로 자녀 명의로 매수를 하자는 거죠. 그런 내용,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기사에는 없는데 제가 이걸 보고 그걸 말씀드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지역별로 서울 강남구에 사는 부자들 중 거주 외 부동산과 거주 부동산을 받았다는 비중이 다른 지역 부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쵸.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으로는 거주 외 부동산이 70.5%로 가장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외에 다른 부동산, 거주 외 부동산을 이렇게 증여나 상속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이 예적금 38.46% 복수응답이었나 보네, 그죠?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강남 3구가 이제 더 많았다는 거죠, 이게 81.3%로. 그렇죠? 오케이. 그래요. 오케이. 좋아요. 요것도 기사가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빨리 해서 그 기회를 주자는 거죠. 기회를.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여러분들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안심대출인데 이게 이제 이분들도 웃고 계시네. 이게 지금 정부가 생각한 한도가 20조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3배가 넘게 이제 몰려버린 거죠. 한 60조가 넘게. 정부도 깜짝 놀란 건데. 그래서 이제 과연 이거를 이제 몰리면은 주택 가격을 이제 커트라인 해가지고 이게 자른다 그랬거든요. 낮은 가격 순으로.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다고 제가 했잖아요. 이걸 왜 하지? 약간 그 생각. 그래서 왜 갑자기 이걸 안심전환대출을 시작하게 됐을까? 그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건 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번 봅시다. 이거 보고 이제 오늘 좀 할 건데, 저한테 이제 일단 그 60조 원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다는 거죠. 관심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였죠. 어제 밤 12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이하 주금공 주금공의 홈페이지에서는 어제 밤 12시에 이제 온라인으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은행 영업점 오프라인 접수는 27일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봤더니 금융위에서 정부에서는 한 40조면 되겠지 했는데 얘가 한 60조 60조는 돈파할 거다. 그럼 이제 주택의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안심전환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일부 의견은 이게 당초 시작할 때 일부 의견은 이거 왜 이게 서민형이냐 이게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라고 해서 비판이 있었는데 그 비판은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9억 원보다 크게 낮아져 버렸으니까.
커트라인이.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이제 커트라인이죠, 커트라인. 커트라인 아마 곧 발표한대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건데 밑에 아마 나와요. 그래서 최대 연 1%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이건데 많은 분들이 이거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막 댓글로 제가 대출 상담하는 분도 아닌데 근데 갈아타는 게 맞죠. 근데 조건이 뭐냐면 갈아타면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 낸다. 근데 갈아타면서 한 달에 내가 15만 원을 내가 아낄 수 있다. 그러면 1년이면 180만 원이죠. 그러면 내가 한 2년 정도만 해도 360이니까 60만 원 더 세이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점점 3년, 4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갈아타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얻는 이자 이득이 중도 상환 수수료보다 더 높다면 무조건 이건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댓글로 일일이 다 못 써드리고요. 이렇게 말씀으로 제시하는 건 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뭐 문제라고 굳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은 안심전환 대출을 받은 뒤 안심전환 대출은 거치 기간이 없어요. 원금하고 이자를 바로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늘어난 거냐? 왜 이렇게 늘어난 거냐? 자, 이 소득별 비중으로 보면은 소득별 비중. 왜 그래프를 좀 애매하게 그렸다. 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 소득별 비중이 가장 높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출자 특성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어디 보자. 자, 왜 이렇게 그러면 인기가 높았냐고 봤더니 금융권에서는 일단 최소 연 1% 이상 이자율을 낮출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좋은 거고 1%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 방식이 선착순이 아니라 접수 마감 후 선정이니까 일단 집어넣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서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새롭게 추가된 점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넣죠. 그게 뭐냐면 결국 이렇게 금리가 싸고 자기가 여력이 된다면 집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엄청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 이 부분만 좀 서포트를 해준다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대출 규제를 집값 안정을 위해서 대출 규제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걸 지역별로 하지 말고 제발 지역별로 하지 말고 주택수로 하자는 거죠. 주택수로. 그러니까 똑같이 서울 강남이 지금 규제 지역이라서 대출이 40%밖에 안 나오는데 무주택자도 40%, 다주택자도 40%니까 다주택자 중에 돈이 많거나 기존의 집을 팔아서 현금 확보가 가능한 사람은 40%도 오케이 콜 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무주택자인데 내가 되게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 게다가 맞벌이야. 30년 동안 내가 충분히 갚을 여력이 돼. 근데 강남이니까 안 돼. 이건 좀 너무 그렇잖아요. 제가 대출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아무튼 그래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 보세요. 연 2% 중후반부터 3%대 이자를 내고 있는 대출자들은 무조건 갈아타야 하는 기회다. 그래서 일단 집어넣자라는 심리도 있지 않았다 싶다. 물론 이제 군중 심리로 인해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도 많을 거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전수조사 해봐야 안다. 사실상 커트라인이 5억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네 지금 사실상. 그래서 아직은 결과가 확정된 게 아닌데 커트라인이 한 5억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처음에는 8,500만 원 이하 그리고 담보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로 이제 했는데 이게 왜 9억 원까지 해줘야 되냐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커트라인은 9억 원까지는 절대 못 가죠.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는 1차 5억 원 정도로 예상하는데 이건 까봐야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거는 좀 5억 원 정도로 그냥 예상치로만 했고요. 결국에는 좀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두고 보자 이거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계속해서 내림세인데 지금 연 2.47이거든요.
2달 연속 사상 최저치 갈아치웠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기 때문에, 중도성환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오신 분들이라든가, 뭐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변동금리 계속 쓰면서 아니면 다른 상품 갈아타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안심대출 요거 말고 요거랑 비슷한 또 상품들이 있어요. 그건 대출 상담사나 은행권을 알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향후 변동금리 하락폭 수준에 따라서 오히려 손해도 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래도 변동금리가 아무리 떨어질 수 있지만 이게 그 1%대인 고정금리까지 가겠냐라는 의견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에 집을 살 때 2.6% 정도 받았거든요. 그 금리를 제가 받았을 때 이거보다 더, 이 정도면 됐다,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물론 1%도 나오지만 이게 1.8인가 1.9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 하는 건 제가 욕심인 것 같았고, 지금도 저 정도면 훌륭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대출 잔액 3억, 만기 20년, 금리 연 3.16% 주담대, 이거를 내가 상환하면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면은 168만 8천 원에서 152만 5천 원으로 월 16만 3천 원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3년 정도만 가면, 3년이 채 안 되면 중도성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기존 대출보다 차주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안심대출은 중도성환 수수료까지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 상품이. 좋은 건 맞아. 근데 약간 의심 들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한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낯선 사람이 맛있는 거 주면은 뭐 그거 보고 따라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물론 정부가 낯선 사람은 아니지만 뭐 한편으로는 낯설기도 하죠. 언제 갑자기 이렇게 잘해줬다고. 약간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요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변동금리가 안심전환 대출금리 수준으로 내려갈 확률은 낮고, 자격 요건이 되는 고객이라면 일단 신청해놓고 나중에 포기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갈아타는 게 맞다라고 하시네요. 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이 몰렸기 때문에 커트라인 주택수가 얼마가 될지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들도 이분들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환하게 웃을 수 있길 바랄게요. 제발. 자, 오늘 기사 잠깐 볼게요. 자, 유튜브 독서 조기교육. 스웨덴 문화부 장관 인터뷰였어요. 그래서 스웨덴 독서율이 85.7%, 우리나라는 8.4%. 아, 갑자기 부끄러워집니다. 독서합시다. 오케이, 요거였고요. 간단히 보는 거였고, 자, 부자들은 증여 선호, 증여를 나는 선호한다. 그래서 부자 보고서에 이렇게 나왔는데, 증여를 통해, 제가 말씀드렸죠. 요 계세에는 없는 거였어요. 증여를 통해서 자산 증식에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증여가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보겠어요. 그리고 안심전환 대출, 가입자 폭발, 20조 한도를 넘어서 60조 될 듯, 예상 커트라인 5억 내외.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정말 추정치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발 플리즈 대출 규제 주택수로 좀 하자, 제발. 이럴 때 써먹어야지, 이럴 때 써야지. 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주택자라서 상관없고, 제 주변에 그 실수요자 하려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제발 좀 주택 사람이 좋겠어요. 물론 그 무주택자 중에도 돈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 열어주면은 또 뭐 안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아는데 피해보는 사람이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사 이렇게 세 개 좀 이렇게 봤고요. 요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제가 내용도 좀 약간 짧게 했고요. 말도 좀 일부러 더 좀 차분하게 했어요. 제가 좀 지금 좀 목을 좀 아껴야 돼서 그래서 약간 좀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 그건 감안하시고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뭐 좀 이러다 쉬면 괜찮아지니까 물 많이 마시고 그럴게요. 댓글로 막 너무 그러실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뉴스는 여기서 마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건강관리 잘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9월달 마지막 날이니까 꼭 재산세 납부 잊지 마시고 밤 12시까지니까 아마 그 전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일찍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